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테크라이브의 발표를 맡은 진원의 황승현 매니저입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주제는 액션 오브 에이전트 AI이며 웨비나 도중 궁금하신 점은 이제 중간중간에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이후에 올라갈 영상에서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먼저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액션앱 에이전트에 대한 컨셉과 기존 에이전트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간단한 백그라운드 널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제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액션업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데모 동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마무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액션 오브 에이전트에 대한 간단한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전통적인 AI 에이전트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뭐 챗봇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유저가 텍스트로 된 인풋을 넣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텍스트 리스폰스를 뱉는 것이 이제 AI의 조금 한계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유저가 원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폰스를 가지고 유저가 직접 태스크와 관련된 뭐 액션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됐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커서 같은 코드 어시스턴트나 이제 딥리서치 같은 이제 리서치 에이전트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얘네들을 봤을 때 이제 단순히 텍스트 인풋 그리고 텍스트 리스폰스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인풋을 가지고 이제 특정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액션들을 직접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리서치 에이전트의 경우 이제 웹 크롤링을 하면서 인터넷 정보들을 다룰 수 있게 되었었고 뭐 코드 어시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직접 수정하는 뭐 파일 시스템 단계에서 컨트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에이전트에는 일종의 뭐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AI 에이전트는 이제 단순히 리스폰스만 뱉어서 유저에게 뭐 직접 액션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에이전트 자체들이 특정 태스크를 완결 지을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액션업브 에이전트는 이 패러다임 변화에 좀 포커싱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더욱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뭐 더욱 다양한 리얼월드 액션, 뭐 리얼월드 태스크들이 존재하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액션, 예를 들어 뭐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버튼을 클릭하거나 이런 식의 브라우저 자체를 떠돌아다닐 수 있는 이제 태스크들도 있고 이제 뭐 워드나 PPT 같은 이제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뭐 직접 생성하는 다큐멘트 워크 같은 태스크도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좀 다양한 액션을 수행해서 이제 직접 태스크를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을 액션업브 에이전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액션업브 에이전트는 이제 사람의 개입 없이 이제 특정 태스크들을 이제 엔드 투 엔드로 완결 짓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더욱 다양한 태스크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액션 오브 에이전트가 실제로 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리얼 월드 시나리오 상에서 간단한 예제와 함께 좀 리서치 에이전트와 액션 오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로는 이제 기차 예약하기 같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 봤고요. 이제 뭐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리서치 에이전트 뭐 흔히 뭐 챗GPT 같은 것들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을 활용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것 자체가 정보를 검색해서 요약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저가 이런 식의 인풋으로 뭐 "기차를 예약하고 싶어." 같은 것으로 보내주면 어떻게 기차를 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쪼끔 설명해 주는 식으로 이제 답변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에이전트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저가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에게 제공받은 정보들을 직접 활용을 해서 태스크를 수행해야 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액션 오브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저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직접 받아서 태스크를 수행하는 역할을 좀 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제 뭐 가고 싶은 뭐 출발역, 뭐 서울역, 그다음에 도착역, 뭐 대전역 이런 식으로 인포메이션을 받은 이후에 다음처럼 이제 직접 코레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열차를 좀 예약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액션 오브 에이전트는 좀 이런 리얼 월드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직접 태스크를 완결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액션 오브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뭐 어떤 에이전트인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액션 오브 에이전트를 뭐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작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액션 오브 에이전트가 더욱 다양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고 MCP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MCP는 이제 AI와 연결해서 외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로 뭐 AI 모델이 브라우저, 뭐 파일, 그다음에 뭐 다양한 앱 등을 제어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모듈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전트 또한 이러한 MCP 툴과 직접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리얼월드 앱들의 기능들을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덕분에 이제 액셔너블 에이전트의 같은 경우도 다양한 실생의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태스크들을 유저의 개입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MCP를 활용한 기존의 액션able 에이전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먼저 우선 브라우저 유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에이전트로 뭐 브라우저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링크로 연결되는 거, 그다음에 클릭, 그다음에 타입, 뭐 이런 셀렉트 이런 것들 등 뭐 브라우저에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우저 유저는 현재 상황 자체를 이제 돔트리 옵저베이션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때 돔트리라는 것은 이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라는 것으로 이제 웹사이트에서의 뭐 HTML 같은 것들을 보고 실제 엘리먼트 표현을 직접 엘리먼트 자체를 직접 가져와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 유저는 일종의 뭐 웹사이트에 구조화된 표현을 직접 가져와서 그것들 기반으로 클릭 같은 액션들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웹사이트가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을수록 훨씬 더 정확도나 신뢰성이 많이 올라가는 게 브라우저 유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은 이러한 옵저베이션을 보고 유저가 제공했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액션 리스트에 기반해서 필요한 액션들을 골라서 수행하게 됩니다. 뭐 이런 브라우저 유저가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 중에 뭐 호텔 예약이나 뭐 인터넷 거래, 인터넷 쇼핑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 액션 수행 화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내비게이트 액션처럼 이제 실제로 링크로 잘 넘어가고 버튼 클릭하는 것처럼 이제 클릭해서 다음 링크,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는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뭐 클릭 액션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기 조금 박스 쳐져 있는 것들이 일종의 이제 돔트리로 클릭 가능한 엘리먼트들을 가져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뭐 타입 액션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키보드로 작업을 하듯이 작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컴퓨터 유즈입니다. 컴퓨터 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 유즈와는 조금 다르게 사람이 좀 직접 마우스 컨트롤, 뭐 키보드 컨트롤 하는 것처럼 데스크탑 자체를 제어하는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앱을 연다거나 아니면 뭐 클릭하고 뭐 드래그하는 이런 식의 액션 또한 이제 컴퓨터 유즈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 상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옵저베이션을 스크린샷을 통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모델이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전 랭귀지 모델 VLM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VLM을 통해서 스크린샷에 찍혀 있는 컨텍스트 뭐 아이콘이나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액션을 수행하게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유저에 비해서 훨씬 활동 범위가 넓고 유연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 이 컴퓨터 유저 자체가 이제 사실 사람의 행동을 좀 따라하도록 만들어진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뭐 작동해야 된다, 뭐 혹은 특정 도메인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훨씬 유연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컴퓨터 유저 뭐 바탕화면에 있는 사파리 앱을 클릭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파인더 같은 파일 윈도우를 이용해서도 직접 브라우저 상에 파일을 올리는 이런 것들도 이제 컴퓨터 유저의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브라우저 유저와 달리 좀 이 컴퓨터 유저는 실제 좌표를 기반으로 클릭과 뭐 드래그 이런 액션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좌표를 잘못 찍는 경우에 좀 액션이 실패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기본적인 액션 허브 에이전트의 개념과 좀 종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현재 저희 제논에서 구현 중인 액션 허브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논에서 진행 중인 에이전트는 이제 원 에이전트라는 가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화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디테일한 화면은 후에 좀 비디오 데모에서 보여드리도록 하며 우선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간단한 특징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의 에이전트는 브라우저 유저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 유저 자체가 이제 좌표를 찍는 것 자체에서 좀 꽤나 자주 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로 인해 좀 틀린 프로세스를 자주 실행을 하면서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저희의 방침상 브라우저 유지가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이제 회사에서 구현 중인 좀 다양한 대다수의 프로세스들이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이제 충분히 작동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브라우저 컨트롤에 좀 더 초점이 된 브라우저 유지를 기반으로 좀 더 정확성과 속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빠른 모습을 보여서 브라우저 유지를 채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컴퓨터 유저가 좀 가지는 여러 가지 피처들 중에 뭐 당연히 몇 가지 유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에이전트는 그것들을 채택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현 중인 액션 허브 에이전트는 이제 브라우저 유저 기반이지만 컴퓨터 유저의 기능들까지 결합한 형태의 에이전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논의 에이전트는 이제 더 나은 옵저베이션과 좀 컨트롤을 위해서 컴퓨터 유즈의 피처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합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브라우저 유즈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기존의 브라우저 유즈에는 항상 뭐 돔트리로만 이제 옵저베이션 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 저희 에이전트는 스크린샷 또한 이제 옵저베이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돔트리에서 잡을 수 없는 좀 못 잡는 이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좀 더 제공을 하면서 훨씬 풍부한 옵저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MCP를 통해서 컴퓨터 유즈 툴들을 추가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이는 사실 브라우저 유즈에서 불가능한 액션들에 대해서 가능하게 만들어 주면서 액션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이제 실제로 리얼월드 시나리오에서 에이전트가 커버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범위를 좀 더 훨씬 넓혀주고 유연성을 좀 더 키워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한 좀 예제와 함께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이 왼쪽 화면에 보이는 것을 보시면 일단 이 위에가 실제 사이트의 예시입니다. 뭐 특정 보험 설계를 위해서 보험 게시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위 사진처럼 이제 뭐 10월 25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일자까지만 가능하게 뭔가 설정이나 제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값 자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은 빨간색 텍스트에 해당하는 것을 VLM을 통해 추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가 보시면 실제 추출한 예제인데 어 화면에 빨간색 텍스트로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됐다라고 보여 있고요. 그래서 후에 이제 이 추출한 것을 기반으로 입력하는 그런 식의 액션을 수행함으로써 VLM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에이전트가 좀 더 유연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브라우저 유저에서 실제로 컴퓨터 유저 액션을 수행하는 영상인데요. 뭐 브라우저 유저에서 기본적으로 파인더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파인더가 애초에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 에이전트는 이러한 상황에서 컴퓨터 유저 툴을 호출해서 파일 업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브라우저 유즈만으로 좀 불가능했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도록 확장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가이디드 액션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는 기본적으로 좀 리얼월드 시나리오에서 좀 특정 사이트마다 변경되는 것들이나 특히나 복잡한 것들에 대한 좀 대응을 위해서 좀 만들어졌고요. 네. 액셔너블 에이전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옵저베이션을 보고 작동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가끔 옵저베이션만으로는 이 에이전트가 행동하기 힘든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에서 단순히 계정을 입력할 때 로그인뿐만 아니라 본인 인증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어떤 유저가 어떤 본인 인증 절차를 좀 진행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선택해야 되는지에 어떤 좀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이걸 만약 그냥 제너럴한 에이전트에게 수행하게 한다면 뭐 운이 좋은 경우에 통과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어떤 뭐 인증을 해야 될지 뭐 이런 식의 잘 모르는 과정이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게 됩니다. 또한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사이트별로 좀 특이한 플로우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사실 다양한 사이트에서 동시에 이 액션웹 에이전트가 좀 균등하게 준수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에이전트에게 각 사이트만 존재하는 액션 플로우가 존재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가이디드 액션 플로우라고 불렀으며 이것을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트가 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실수를 훨씬 줄이고 훨씬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현재는 각 사이트별로 뭐 주소 도메인을 체킹을 해서 가이드드 액션 플로우 인스트럭션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네, 실제 예시를 보시면 이런 본인 인증 절차가 있을 때 어, 이제 모델이 뭐 간편 비밀번호에 대해서 실제로 잘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더 이 옵저베이션을 풍부하게 이해해서 액션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복잡한 태스크나 스페시픽한 태스크마다 직접 생성된 이제 플로우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 더 유저의 손을 거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안한 방법이 이제 러닝 프롬 유저 데모라고 해서 이제 유저의 데모로부터 좀 모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직접 생성하는 것 자체는 사실 뭐 너무나 불규칙하고 유저마다 좀 생성하는 룰을 좀 다르게 만들 수 있어서 규칙성이 너무 떨어져서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안한 방식 자체가 유저가 스크린샷이나 뭐 비디오 같은 이제 실제 수행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데모 레코딩을 좀 진행을 하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를 통해서 에이전트는 앞서 설명드렸던 가이드 플로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뭐 각 플로우에는 뭐 최근 화면, 그다음에 뭐 domT observation, 그리고 선택한 액션 같은 것들이 제공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모델이 일종의 전통적인 퓨전 러닝처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행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람이 뭐 실제 신입 직원이 이제 처음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는 상황에서 이제 사수에게 한 번 정도는 예제를 배우면서 진행하게 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에이전트에게 그런 방식을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이 방법을 고안했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한 번 에이전트에게 보여줬을 때 에이전트는 그 평생 반복할 액션에 대해서 정답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 방법이 이제 쉽게 확장 가능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그다음에 유연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직접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적 측면과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법이 액션어블 에이전트가 이제 더 다양한 태스크, 뭐 더 다양한 사이트에서 적용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구현 중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는 일단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이제 UI랑 뭐 컨피규어 파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활용될 로그인 아이디를 사이트별로 저장할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각 사이트에 들어갈 때마다 도메인에 맞춰서 불러와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저의 개인정보 또한 이제 한번 좀 저장해 두면 여러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게 해서 유저가 좀 체스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인풋을 넣지 않아도 알아서 불러올 수 있게 좀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사실 브라우저를 돌아다니면서 필요했던 뭐 로그인이나 폼 필링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계정과 관련된 워크플로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에이전트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컨피그 기반의 저장 방식은 사실 훗날 좀 보안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훨씬 강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가 UI에 등장하거나 챗에 등장하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피하게 해줄 수 있으면서 이를 통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프론트 단에 아예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좀 더 보안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개인정보 관리까지 해서 이제 현재 제논의 에이전트는 기존의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피처들을 추가해서 훨씬 리얼 월드 시나리오에 대해서 에이전트가 좀 더 유동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현재 저희가 구현 중인 액션 허브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실제로 구현이 되어 있는 에이전트의 데모 비디오에 대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나오는 화면 자체가 실제 에이전트 시연 영상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태스크 자체가 이제 DB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차 보험 견적을 뽑는 태스크로 이제 실제 실행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저 뒤에 아직 크롬 창이 살아 있긴 한데 네, 좀 UI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뒤에 보낸 상태고요. 네, 우선 다음과 같이 이제 사이트에 접속하고 이제 로그인 화면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 정보들을 앞서 설명드렸던 개인정보 컨피그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보안 키패드 같은 조금 어려운 이슈들, 태스크들도 있었지만 일단 현재 저희 제논의 액션허브 에이전트는 전부 다 이제 입력 가능한 상태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다 현재처럼 성공적으로 입력을 한 뒤에 앞서 이제 뭐 가이디드 액션 플로우에 예시였던 본인 인증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현재는 이제 간편 비밀번호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캐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간편 비밀번호가 이미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앞서 컨피그 파일에 있는 핀 번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간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제 다음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개인정보 인증 후에 보험료 계산을 하게 되는 태스크입니다. 근데 이 태스크의 경우 이제 먼저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험료 값이 좀 변동되는 것을 캐치를 하기 위해서 좀 진행된 태스크였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 날짜를 매번 제일 뒤에 날짜로 수정을 하면서 새롭게 뭔가 설계 가능한 날짜가 갱신되면 그 설계 가능한 날짜로 보험료를 계산했을 때 그게 값이 진짜 바뀌었는지 보험료 값이 바뀌어서 보험료 계산 방법이 바뀌어졌는지 확인하는 태스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금 지금 진행된 것처럼 이제 가능한 제일 뒤의 날짜를 가져오기 위해 큰 날짜를 입력하고 아까처럼 빨간 글씨에 해당하는 가능한 날짜를 추출해서 입력하는 형태로 진행된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태스크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그인 태스크였고요. 그다음에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뒤의 날짜, 보험 개시일을 제일 마지막 날짜로 설정하는 거, 그 두 가지 중요한 거를 현재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뭐 옵션이나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일 위의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는 사실 이 태스크 자체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차종에 상관없이 결국에 뭐 동일한 차종이 보험료가 변경되면 그 태스크가 이제 보험료가 변경됐는지만 확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차종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모델한테 제일 위에 거만 그냥 선택해 달라. 옵션은 제일 위에 것만 선택해 달라라고 해서 지금같이 제일 위의 옵션들을 기반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도 뭐 다른 특약 같은 것들도 선택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이게 사실 옵션 선택하는 시간이 좀 길어서 지금같이 좀 공백이 생깁니다. 이게 영상 자체가 실제로 에이전트가 작동하는 화면 자체를 아예 편집 없이 녹화한 것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공백이 생겨서 조금 기다리게 되는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자동차 모델 선택은 지금 완결이 된 상태고요. 이후에 이제 뭐 자동차 특약 가입 뭐 가능 여부 조회 결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종 옵션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옵션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다 스킵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정보에 추가적인 정보 스킵을 하고
운전자 범위 같은 것들도 스킵을 하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에이전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 에이전트가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아마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 것이 끝났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계산이 되었고 이 보험료가 계산된 거를 이제 모델이 VLM과 덤트리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추출을 해서 유저에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맨 뒤에 보내 놨던 크롬 창도 여전히 켜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크롬 창이 어 이 프로세스를 위해서만 켜진 건 맞지만 프로세스가 끝났다 해서 꺼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서 직접 사이트를 나중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저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수정을 해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개입을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유저에게나 아니면 에이전트에게나 자율성이 좀 더 제공돼 있는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가 이제 보험 설계하는 거에 대한 태스크를 마무리 지었고 네, 저희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직접 사이트를 좀 돌아다니면서 로그인, 뭐 값 입력 등을 진행하면서 프로세스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데모 비디오에 대해서 공유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노은 액션able 에이전트의 비전과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뭐 액션able 에이전트는 사실 이걸로 완결되고 뭐 발전이 끝난 거는 아니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MCP 서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좀 더 다양한 MCP 서버들이 생기면서 이제 단순 컴퓨터 작업뿐만 아니라 뭐 PPT나 피그마 같은 디자인 문서 작업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실 하나씩 액션able 에이전트에 연결하게 되면 각각의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툴 콜링이 잘 안 되는 경향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툴을 좀 조절하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좀 MCP 시스템이 점차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에이전트에게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느낌으로 이제 더 다양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액션오브 에이전트를 저희 제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전통적인 AI였던 토킹 AI에서 좀 두잉 AI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앞으로의 AI 방향성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액션오브 에이전트는 사실 MCP 시스템의 성장과 함께 이제 더욱 다양한 스킬과 도메인에 대해서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에이전트이며 그다음에 유저 컨텍스트나 인스트럭션을 통해서 좀 개인화된 그리고 앞서 가이디드 플로우를 통해 확장 가능성이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저희는 이를 모든 컴퓨터 기반의 좀 작업들에 대해서 리얼월드 디지털 어시스턴트가 좀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좀 훗날에 생산성과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더욱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액션오브 에이전트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